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 와 있습니다. 여기 밀라노 시간으로는 오전, 그러니까 6월 9일 오전 6시 10분입니다. 밀라노에 오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 건물이 많습니다. 지은 연도가 한 600년 걸린 유명한 두오모, 화려한 첨탑, 그리고 하얀색으로 빛나는 고딕식 성당 두오모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철도 역사가 있습니다. 중앙역이라고 그러죠. 밀라노 중앙역. 이것은 근대 건축물인데 무솔리니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무솔리니가 밀라노와 관계가 많습니다. 밀라노 근방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자기 애인과 도망치다가 빨치산에게 붙들려 가지고 처형당하고 그 시신을 매단 곳이 바로 이 밀라노입니다. 밀라노는 어떻게 보면 무솔리니의 영광과 최후가 같이 스며 있는 도시고 한데, 제가 이번 유럽 여행에서 여행할 곳이 이상하게도 이게 무솔리니와 히틀러와 관계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밀라노, 그 다음에 비엔나, 뮌헨 뭐 이런 곳인데요. 비엔나는 히틀러가 화가 건축가의 꿈을 키웠던 곳이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미술대학에 입학하려고 2번 시도했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입학이 되었다면은 히틀러는 살육자가 아니라 막 그만한 화가로 기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뮌헨은 나치당의 산실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 여행의 테마를 왜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악당이 되었느냐, 악마적 인간이 되었느냐를 좀 탐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내린 잠정적 결론은 무솔리니, 히틀러 권력을 잡기 전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평가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뒤에 변했습니다. 또 권력을 잡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바꾸고, 권력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패전하는 것처럼 역사에, 민족에, 국가에 죄악을 저지르는 일은 없습니다. 김일성이도 권력을 잡지 않았더라면 아주 성품 좋고 호탕한 사람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솔리니, 히틀러 급의 악당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권력과 인간의 관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오늘 제가 기생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기생충이 아닙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자꾸 기생충이란 용어가 떠오릅니다. 기생충은 기생이란 말에서 생긴 것이죠. 기생은 숙주에 빌붙어 가지고 숙주의 단물을 빼먹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한때 기생충 퇴치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기생충을 구제하는 구충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충약을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주로 회충을 제거하는 것이죠. 기생은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를 빨아먹습니다. 숙주의 살과 피를 빨아먹고 나중에는 그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연가시 같은 아주 악질적인 숙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과 반대말이 있어요. 공생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생물학 때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생과 공생의 차이. 공생은 서로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흔히 개미와 진딧물을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진딧물은 나무의 수액을 배설을 해가지고 개미에게 준다.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비유하면 대한민국의 피와 땀과 골수까지 파먹고 이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기생충 정권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비유하면 그렇다 이거죠. 기생충 정권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좋든 싫든 다 미래를 향한 투자를 한 사람들,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전부 다입니다. 좋든 싫든 좌든 우든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투자를 한 것이 그 후대에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유신체제를 통해서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중화공업 건설한 것이 오늘날 우리를 먹여 살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0년 동안 세계에서 경제성장률 1등이었습니다. 연평균 10.1%. 그때 투자한 것 중에 하나가 IT죠. IT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그때부터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먹거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영종도 공항 KTX를 기획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더구나 북방 외교를 통해서 중국, 소련과 수교하고 해서 한국인의 활동 공간을 세계적으로 넓힌 사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저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세계화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고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패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인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좋은 점에서 물론 문제도 많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분의 이념을 비판합니다만은 이 외환 위기 극복을 잘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도 비판적이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대통령으로서 그때부터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4대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략하는 재정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해가지고 욕먹어가면서 4대 개혁을 추진했던 것 또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제가 긍정적인 것,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계획을 찾아서 설명하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것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찾아서 설명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없어요. 있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올린, 역대 대통령이 쌓아올린 경제적 부와 제도를 파괴하고 빨아먹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낭비적 복지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튼튼한 재정,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것을 파괴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예가 원자력 발전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해체하고 거기에 얼토당토 않는 태양광을 집어넣어가지고 온 산하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이게 좋은 예죠. 좋은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낭비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당대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는 겁니다. 미래를. 그러면서도 그런 낭비적 복지를 가능하도록 만든 전임 대통령들의 피땀 흘린 노력,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고 하면서 후대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들을 침뱉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남침 전쟁의 원흉인 김원봉을 선생이라고 추앙하는,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기생충과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충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생충은 근본적으로 숙주가 필요한데 이 문재인 정권의 숙주는 빨아먹고 뜯어먹고 해체하고 하는 숙주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런데 이 숙주 중에서도 제일 악질적인 숙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연가시 철사벌레라는 이 기생충입니다. 철사벌레 연가시라고 불리는 이거는 숙주를 주로 이 사마귀 같은 데 들어가서 삽니다. 철사주를 왜 철사벌레라고 하냐면은 모양이 철사처럼 가느다란데 사마귀의 배를 가르면은 그런 철사벌레가 수십 마리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뜯어먹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철사벌레, 즉 연가시는 숙주를 나중에 죽입니다. 막 빨아먹고 해가지고 좀 건강을 나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자기가 살아요. 이것은 연가시가 사마귀의 배 속에서 이 발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사마귀의 신경을 완전히 마비시켜 가지고 자살로 몰고 갑니다. 사마귀는 물을 싫어합니다. 물가에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가시가 배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쏴가지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은 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물속으로 뛰어들면 연가시는, 사마귀는 죽고 연가시는 물속에서만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사마귀를 죽이게 하고 그 물속에서 나와서 물속에서 산란을 하면은 유충이 생기는 거죠. 이 유충이 또 돌고 돌아가지고 사마귀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숙주를 죽여야 보리는 산다. 이게 기생충보다 한 단계 높은 연가시.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기생충을 한 단계 뛰어넘는 이 연가시적, 무슨 뜻이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신과 영혼과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금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우리 민족사의 정통 국가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복잡한 설명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생일이 없다는 것은 사생하다,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한반도에서 건국기념일이 기리는 곳은 북한 노동당 정권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함으로써 작년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올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100주년 기념일로 기리겠다고 하더니 하지 않았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김정은이가 싫어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생일을 지운 자입니다. 생일을 지운다는 것은 생일 없는 존재는 생존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생일 없는 사람이, 생일 없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죠. 더구나 국군 영령 앞에서 그 국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원봉이를 선생이라고 하면서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부를, 그동안 쌓아 올린 부를 빨아먹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선거운동 해가지고
계속 집권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겠다. 즉 대한민국 영가시가 사마귀를 물속으로 뛰어들도록 자살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자살하도록 만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자살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보다 못하다. 이승만은 김일성보다 나쁘다. 박정희는 김정일보다 나쁘다.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살하는 거죠. 바로 사마귀가 물로 뛰어들듯이 대한민국은 저 사회주의 대륙 문화권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자살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든다면 이건 단순한 기생충 정권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면 무슨 달콤한 게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위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은, 쓴 약은 달게 포장을 해야 뭐 사람이 먹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속이는 신경전달 물질은 뭐냐? 민족, 평화, 이런 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흥분시킵니다. 흥분제도 있어요. 흥분제는 뭐냐? 양극화, 친일 타령, 이런 게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분열시키고 서로 분열이 돼야 이 계급투쟁론자들은 어떤 사회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반드시 분열시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계급투쟁론자들은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소수가 집권하려면 상대를 여러 갈래로 분열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수가 되는 거죠. 소수가 다수가 되는 것은 다수를 분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라든지 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항상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연설을 하는 것은 다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기 집권을. 이 기생충적 생리를 가진 이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기생충을 구제하는 약이 있잖아요. 구충약입니다. 사람이 구충약을 먹어야 됩니다. 구충약을 먹으면 기생충이 죽어요. 그럼 구충약은 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사실 헌법입니다. 사실과 헌법이에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 이 문재인 정권과 같은 이런 계급투쟁론 세력은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을 악용합니다. 법을 자기 편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상대편에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그때부터 법은 국가 폭력이 되는 겁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법은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원봉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김원봉이가 국군의 뿔이 나아가서 한미동맹과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됩니까? 역사 조작이죠. 그런 것을 단숨에 일도 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과 헌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진실과 헌법으로 조제된 구충약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구충약을 먹어야 해요. 구충약을 먹으면은 기생충이 죽듯이 구충약을 먹으면 진실과 헌법으로 조제된 구충제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 계급투쟁론자들, 기생충적 세력, 기생충 정권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마귀가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는 그것은 결국 분별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워하지 말라는 쪽으로 정책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군까지도 주적이 김정은이라고 가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마귀가 물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도록 만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피와 살을 파먹고 골수까지도 지금 파먹고 해서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자살로 유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쉽게. 제가 그래서 기생충 연가시 같은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저의 말에 무슨 과장이나 이런 게 있다면 아마 반론도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발전을 한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면 이번에 아마 또 북구에 가면은 연설을 할 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야기할 겁니다. 경제 발전은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분들이 했어요. 그래 놓고 또 욕을 합니다. 이거는 분열증적 은사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대 사람으로서 그냥 고정되어 버린 사람 같아요. 화석화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980년대로 딱 굳어버린 1980년의 화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화석이 되느냐? 식물이 왜 화석이 되느냐? 바로 산소가 차단돼가지고 고립되어야 그 바위 속에 고립되어야 썩지 않고 화석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과 세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 들어가 있는 이념, 그것은 극좌 이념으로 보이는데 뭐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그 이념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념이 인간을 화석으로 만듭니다. 저는 앞으로 히틀러와 무솔리니라는 매력 있었던 인간이 왜 악마로 변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생충 정권을 대체하려면은 진실과 헌법으로 조제된 구충제를 먹어야 한다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